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혹시 군 시절 이 단어를 들으면 지금도 어깨가 저릿해지시는 분 계십니까? 화기중대, 소총 하나 달랑 들고 걷는 소총수들이 부러웠던 그 시절, 남들은 3kg짜리 M16 들고 행군하는데 내 어깨에는 수십 킬로그램의 쇳덩이가 올라가 있던 그 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 육군 보병대대 화기중대에서 81mm 박격포와 M60 기관총을 운용했던 분들만 아는 그 지옥 같던 군 생활을 오늘 낱낱이 파헤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꼭 남겨주십시오. 그 시절 화기중대를 거쳐간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화기중대가 힘든 이유 TOP7 7위 몸무게에 맞먹는 군장. 소총수와는 차원이 다른 행군의 무게. 소총수가 행군 때 드는 총기의 무게는 M16 소총 기준으로 약 3kg 남짓입니다. 그런데 화기중대 병사들이 메고 걸어야 했던 장비의 무게는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화기중대의 핵심 장비로 운용된 81mm 박격포 M29의 1은 포신 13kg, 보다리 18kg, 포판 11.5kg, 합계 42.5kg에 달하는 중량급 장비였습니다. 이 장비는 포신, 보다리, 포판으로 세 부분에 분리해 각자 운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분리한다고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판만 해도 11.5kg, 군장과 개인 피복, 탄약까지 더하면 병사 한 명이 짊어지는 총 무게는 가볍게 40kg을 넘어섰습니다. 기관총 사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60 기관총은 공식 중량 10.5kg, 부사수는 여기에 예비 총열이 들어간 총열 가방을 별도로 매야 했으니 군장 무게가 더욱 불어났습니다. 당시 한국 성인 남성 평균 몸무게가 60kg 안팎이었던 시절, 전투 장비와 개인 군장을 합치면 몸무게와 맞먹는 무게를 지고 산악행군을 해야 했던 것이 화기중대 병사들의 일상이었습니다. 6위, 산으로 개활지가 아닌 산속에서 벌어지는 진지 구성. 소총중대는 그나마 길을 따라 기동하고 평지 진지도 잡습니다. 그런데 화기중대는 달랐습니다. 박격포는 적에게 노출되면 곧바로 집중 사격 표적이 되기 때문에 중대장들은 언제나 화기반을 은폐할 수 있는 산 뒤, 언덕 뒤, 숲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즉 행군로 자체가 험산줄령이었습니다. 포판을 등에 지고 포다리를 어깨에 걸치고 겨냥대까지 손에 들고 산비탈을 올라야 했습니다. 특히 포판의 경우 따로 어깨끈이 없어 병사들이 직접 끈을 매어 만들어 쓰거나 끈도 없이 두 손으로 들고 산을 기어오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포열 역시 그 길이와 크기 때문에 산악 지형에서는 움직임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행군 중에도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선두 소총중대가 쉬는 동안에도 화기중대는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포진지 예정지를 미리 파악하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쉴 땐 쉬어야 한다는 군대의 불문율이 화기중대에서는 그다지 통하지 않았습니다. 5위, 포파는 등에 멍은 허리에 피멍 가실날 없는 신체 혹사. 42.5kg짜리 박격포를 3명이 나눠 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포판을 맡은 병사의 신체 고통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쌓이는 종류였습니다. 철판으로 만들어진 포판은 평평하지 않고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형태라 맨살이나 전투복 위에 직접 얹히면 짧은 시간 안에 살점이 짓눌리고 멍이 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화기반 병사들 사이에는 포판을 오래 맨 사람은 허리와 등에 파란 지도가 그려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반복 훈련이 잦아지는 가을 전술훈련 시즌에는 부상이 속출했고 파수와 군의관 방문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상을 호소해도 훈련 일정이 바뀌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참아야 군인이다라는 문화가 지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M60 기관총 사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kg이 넘는 총기를 군장 위에 올려 행군하다 보면 어깨 통증은 기본이고 행군 막바지에는 총기를 들고 있는 팔과 어깨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전역할 때까지 M60을 맡았다면 동기들이 군장에 신문지를 채우고 가볍게 걷는 병장 시절에도 10kg짜리 쇳덩이를 울러매고 걸어야 했습니다. 4위, 남들 쉴 때 닦고 또 닦아라. 끝나지 않는 총기포 수입과 정비. 행군이 끝나도 전술훈련이 끝나도 화기중대 병사들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총수의 M16은 분해하면 주요 부품이 10개 남짓. 그러나 81mm 박격포와 M60 기관총은
그보다 훨씬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부품 하나하나를 꺼내 닦고 기름 칠하고 조이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 매 훈련 후 의무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M60 기관총의 경우 내부 부품이 많고 구조가 복잡한 데다 사격 후 총몸 내부에 탄매가 심하게 쌓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M60은 부식에 취약하다는 구조적 단점이 있어 닦고 방청유를 바르는 작업이 소홀하면 금세 녹이 쓰는 장비였습니다. 부품을 완전히 분해해서 닦고 조립하는 데만도 1시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박격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열 내부, 포판 밑면, 포다리 연결부 등 구석구석을 솔로 닦고 방청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남들 취침 준비할 때 나는 포 닦는다는 말이 화기중대 병사들 사이에서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공용화기를 운용한다는 것은 남들 쉬는 시간마저도 장비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3위, 4박 5일 집체교육의 공포, 일반 소총수는 모르는 특별한 지옥, 화기중대 병사들에게는 일반 소총수들이 겪지 않는 특수한 고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연 2회씩 실시되는 공용화기 집체교육이었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사격장에서 실탄 사격과 전술 운용을 집중 훈련하는 과정으로 강도 면에서 일반 사격 훈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81mm 박격포 사수들은 이 기간 동안 실제 포탄을 장전하고 발사하는 훈련을 반복했는데 발사 시 충격과 소음은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속 발사 후 과열된 포열을 신속하게 다루어야 했고 사격 후 포진지 변환 훈련까지 반복하다 보면 5일이 끝날 무렵 몸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M60 기관총의 경우 집체교육 중 총열 교체 훈련이 별도로 포함되었습니다. 연속 사격으로 과열된 총열을 신속하게 교체해야 했는데 전용 성면 장갑이 없으면 맨손으로 뜨거운 총열을 잡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집체교육 중 화상을 입거나 경미한 부상을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2위, 탄약은 장비가 아니다. 내 등짝이다. 포탄 운반의 가혹한 현실. 화기중대에서 가장 잔인했던 현실 중 하나는 바로 탄약 운반이었습니다. 81mm 박격포탄 한 발의 무게는 약 4kg에 달합니다. 전술훈련 중 지정된 탄약 기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병사 한 명당 다수의 포탄을 별도로 운반해야 했고 이것이 이미 무거운 장비 짐 위에 더해지는 무게였습니다. 박격포 분대는 분대장, 포수, 부포수, 제1탄약수, 제2탄약수로 구성되는데 탄약수들은 포 장비를 들지 않는 대신 무거운 탄약을 등에 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포탄을 나르는 탄약수의 노동은 포를 지고 오르는 포수의 것과 고통의 종류만 다를 뿐 강도는 다를 바 없었습니다. 기관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60은 7.62mm 탄띠 탄약을 사용하는데 탄띠 100발이 감긴 탄통의 무게도 상당했고 이것을 여러 통 운반하는 것은 부사수와 탄약수의 몫이었습니다. 훈련이 길어질수록 보급이 늦어질수록 탄약 운반 부담은 배가 되었습니다. 소총수에게 탄약은 탄창 몇 개였지만 화기중대에게 탄약은 등짝을 짓누르는 또 하나의 쇳덩이였습니다. 1위, 깊이 보직의 왕좌.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화기중대 배치의 진실. 마지막 1위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충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 화기중대는 당시 국군에서 대표적인 기피 보직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소총수나 기관총 사수로 배정받은 병사가 대대사정으로 주특기 번호가 바뀌어 화기중대로 밀려오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도 자원자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비역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기중대 배치 통보를 받는 순간 이제 내군 생활은 끝났다는 절망감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전해집니다. 무거운 장비, 끝없는 정비, 산속 진지, 반복되는 집체교육, 그 모든 것들이 화기반 병사들을 이등병 때부터 병장 전역 때까지 쉬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화기중대 출신들에게는 묘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남들은 감히 지지 못할 쇳덩이를 어깨에 지고 그 무게를 이겨냈다는 자부심, 포를 분해하고 닦고 조립하고 발사까지 할 수 있다는 기술에 대한 자긍심, 그 혹독함을 이겨냈기에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나 화기중대였어 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 방위의 최전선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고 걸었던 화기중대 출신 모든 예비역 여러분께
전우희 기록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내가 있던 화기중대, 내가 맸던 포판, 내가 닦던 M62 생각나신 분들은 댓글로 당시 이야기를 꼭 남겨주십시오. 나는 소총중대가 더 힘들었다는 분도 댓글로 오십시오. 어느 부대가 더 고생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봅시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그 시절 군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전우희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